주식회사 H&B9의 이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유재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상대도 화장품 회사 대표라고 나타났는데 피부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일단 신뢰가 안 가요. 그런 기본적인 건 있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목욕탕 가면 있는 걸 그냥 쓰는 스타일이었지 사실 딱히 화장품을 사용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샘플들 많이 사용합니다. 써보고 느낌을 알려달라고 해서 초반에 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 써보고 느낌을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한 2통 정도까지는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가급적이면 마케팅 팀이나 아니면 개발팀 느낌을 좀 얘기를 주로 하는 편이에요. 저희 동기들이 46명이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저 포함해서 6명 남아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적어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현재까지도 사업하시는 분은 저를 포함한 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동기들 중에 40명이 박사 이상급이었습니다. 사실 사회적 경험이라든가 어떤 인프라의 질 또는 크기가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결국 생존하고 더 커지는 데에서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않더라고요. 좀 진지한 문제인데요. 제가 창업을 하고 나서 2년 차가 됐을 때였습니다. 자금으로 가장 힘들어했을 때 재무이사님 중에 한 분을 제가 회사로 데려오게 됐는데 아는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워낙 그 사업을 오래 하셨고 근데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한 8, 9년 전 그 옥시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의 그 본인의 와이프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바이오 회사가 사람을 위해 했으면 좋겠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진짜 임팩트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투자기관들이 싫어하든 주주들이 싫어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그 데이터에 대해 정직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먹고 사용할 수 있지 않으면 남한테 권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더 뭐 심오한 어떤 철학을 갖고 하기보다는 그런 최소한의 양심과 기본은 지키자. 사람마다 다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학창 시절에는 사실 부모님이라는 영향력이 사실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보단 부모님의 바램이라는 게 이제 저희 세대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던 세대가 아니었나.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건 차량이나 오토바이 정비하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사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뭐 아버지한테 싸대기를 맞을 뻔했죠.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바람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사실 큽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반대하셨고,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신 걸 할 때 제일 잘 되더라고요. 정책 지원을 본인이 뭘 받을 수 있는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최소한 전화, 인터넷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진흥센터 아니면 중소기업청, 산업진흥원, 아니면 테크노파크 한 2번씩만 찾아가서 상담과 컨설팅을 받아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폭은 굉장히 많거든요. 정부 지원화 사업이라는 게 실시되는 게 연간 수천 건이 넘습니다. 국가 지원 기관을 통해서 매치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 물론 그거에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첫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생각하는 자에서 그치지 말고 듀오가 되라는 말을 많이 저는 하는 편인데요. 생각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되든 안 되든 행동에 옮기는 것이라는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TV나 친구들의 술자석에서 저거 내가 먼저 예전에 몇 년 전에 난 생각했었는데 라는 건 정말 거기에 그치는 것 뿐이거든요. 생각을 기반한 행동력이 되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행동을 할 것. 정보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을 보면 저희 때보다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 정보에 노출되는 환경, 그걸 분석하는 능력, 이런 건 제가 봐도 감탄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해서 그치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놀랍기만 한데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객관성을 갖고 본인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첫발이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저에게도 당연히 20대가 있었기 때문에 40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먼저 첫 발이 있어야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이 가능하다는 것. 그 첫 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작은 사실 미흡해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길어진다고 해서 판타스틱한 그런 결과가 꼭 나온다고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했으면 첫 스텝을 내뱉고 그리고 주변에서 점점 더 안목을 스스로 키워가야 되죠. 한 번 실패를 경험을 했든 실패를 하지 않았든 최악의 경우를 늘 본인이 창업주라면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가 직원 10명, 20명, 100명이 됐을 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수많은 책임에서 결국은 회피밖에는 안 되거든요. 내가 신불자가 되면 어떡하지? 사실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사업을 하신 분들 중에서 신불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딛고 일어나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2번, 3번 만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전 봤고요. 물론 한 번에 성공하면 베스트겠지만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사업이라는 걸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경우, 무조건 회사가 크고 인원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실속 있게,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자기 이상을 담느냐, 그 밸런스 유지가 사실 굉장히 사실 힘들거든요. 사업을 하기 전에 학자로서 살 때는 인생은 독고다이더라고요. 그냥 혼자만 잘 살면 됩니다.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을 제 꿈으로 끌어들일 때는 사실 사탕발림 가지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과정이 조금 험난했더라도 그 결과를 지금 지켜가고 있다는 걸 상대가 느낄 때 저 꿈에 한번 취해서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저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건 최소한의 신뢰 기반, 그리고 결과를 보여주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것들이 어느 순간 내가 돈이 많아지면, 직원이 많아지면, 회사가 많아지면 이면이라는 생각은 결국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편하고 마냥 해피하는 그런 인생만 기다리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큰 결정을 해야 되고 더 큰 책임을 느껴야 되고. 저에게 창업은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삶을 살게 된 시작이자, 이게 헬인 줄 알았더니 나름 할만했던 또 다른 그냥 하나의 삶? 창업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총력전으로 뭔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제2막이 있지 않을까.